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심각한 오판에 한국은 몇 달간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였습니다. 곧 취임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하였고 보호무역주의 리쇼어링, 미중 무역 전쟁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한하기로 한 외국의 정상들과 CEO들의 방한 취소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으로의 망명을 권유하기도 한답니다. 그만큼 한국의 상황이 외국인의 눈에는 불안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한국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야기한 정치적 불안은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시장에서 효율적 시장과 할당 효율성을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 개념은 경제학과 금융학에서의 효율적 시장 가설 EMH를 바탕으로 논의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의 할당 효율성은 자원과 기회가 가장 원하는 사람이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절하게 배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상적 시장에서는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 모든 참가자들이 같은 정보를 기반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자산 가치가 실제 시장 수요와 일치하도록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주택이나 상업용, 부동산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효율적으로 할당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보 비대칭, 규제 문제, 투기 등으로 인해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관련 기관들은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왜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격 거품을 방지하고 경제 안정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보다 접근 가능한 가격에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합니다. 효율적 시장이란 시장의 가격이 모든 관련 정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반영 정도에 따라 시장의 효율성을 약성,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의 세 가지 단계로 나눕니다. 첫째, 약성 효율적 시장 위크폼 이피션트 마켓이란 과거의 부동산 거래 정보만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과거 데이터를 분석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면 과거 데이터를 이용해 그 상승을 예측할 수 없도록 가격이 이미 조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대칭성이 높고 거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약성 효율적 시장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흔합니다. 둘째, 중강성 효율적 시장 세미스트롱 폼 이피션트 마켓이란 정부 정책, 경제 지표, 개발 계획 등에 공개된 모든 정보가 부동산 가격에 반영되어 공개 정보를 분석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특정 지역에 대규모 인프라를 개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경우 시장 가격이 즉각적으로 이를 반영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거래 주기가 길고 정보가 분산되어 있어 공개된 정보가 가격에 즉각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중강성 효율성에 도달하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셋째, 강성 효율적 시장 스트롱 폼 이피션트 마켓이란 공개 정보뿐 아니라 비공개 정보까지 모두 시장 가격에 반영되어 어떤 정보도 초과 수익을 가져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개발사의 내부 결정이나 미공개 정책 정보가 이미 시장에 영향을 미쳐 가격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강성 효율적 상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부 정보가 항상 존재하며 이를 가진 사람들이 초과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 개발, 정책, 금융 관련 정보는 일부 시장 참여자만 접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강성 효율성에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은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데 한국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한치 앞의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도 반영할 수 없기에 최소 6개월은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봅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 모두 비효율적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효율적 시장이란 시장의 가격이 모든 관련 정보를 즉각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식 시장에서 주로 논의되지만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효율적 시장의 특징은 첫째, 정보 반영입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 가격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미 반영하고 있어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다는 상태입니다. 둘째, 거래 비용 최소화입니다. 정보 탐색과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이 매우 낮습니다. 셋째, 참여자 합리성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합리적이며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다음 이유로 완전한 효율적 시장이 되기 어렵습니다. 첫째, 정보의 비대칭성입니다. 모든 시장 참여자가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거래 비용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셋째, 시장 경직성입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아 신속한 거래가 어렵습니다. 할당 효율성은 자원이 사회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배분되는 상태를 뜻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최적의 자산 활용입니다. 부동산 자원이 가장 적합한 용도로 사용되고 가치 창출이 극대화되는 상태입니다. 예로는 고밀도 개발이 필요한 도심 지역에 적절히 설계된 상업 공간이 공급되는 경우입니다. 둘째, 수요와 공급의 균형입니다.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수요와 공급이 효율적으로 일치해 자원이 낭비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셋째, 사회적 편익 극대화입니다. 공공부동산 자산의 공원, 도로 등이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다음과 같은 요인들로 인해 효율적 시장이 되기 어렵습니다. 첫째, 규제 및 정책입니다. 정부의 토지 이용 규제, 세제 정책 등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급 조정을 방해합니다. 둘째, 투기 및 비합리적 행동입니다. 일부 시장 참여자의 비합리적인 투자 행위가 가격 왜곡 초래합니다. 셋째, 공급 지연입니다. 신규 건축 프로젝트는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수요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효율적 시장이 되기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정보 접근성 향상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책 개선입니다. 규제를 완화하거나 지역 특성에 맞춘 정책을 통해 자원의 최적 분배를 지원합니다. 셋째, 기술 활용입니다. 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시장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넷째, 거래 비용 감소입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부동산 거래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효율성을 논의하는 것은 시장 성숙도와 사회적 편익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선진국이 되는 길입니다. 잠자면서 듣는 쉬운 부동산 투자 공부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업로드되며 부동산의 기본적인 이론과 개념을 현실과의 접목을 통해 투자 방법과 시기 등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부동산을 장기 투자하여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